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문화전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에즈라 밀러. 곧 이제 그 플래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배트맨도 나오는 그 플래시 영화예요. 마이클 키튼도 나오는 영화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이클 키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989년도 배트맨 주인공이었어요. 벤 애플렉도 나오는데 이제 DC 영화 역사상 가장 재밌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임스 건. 제임스 건 그 DC 총괄하는 분이죠. 분이라는 얘기도 하기 그렇지만 그 사람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참고로 제임스 건. 제임스 건 편은 제가 다음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사람 보면 완전히 사고 뭉치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플래시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저스티스 리그에도 나오고 배트맨 vs 슈퍼맨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전력을 보면은 정말 엄청납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 미국의 할리우드계가 워낙에 그냥 소아성애자로 판을 쳐서인지. 먼저 이거 좀 한번 하나씩 볼게요. 사고 어떤 사고를 쳤는지. 이게 머추에서 뽑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2020년 4월 1일 에즈라 밀러가 이제 4월 1일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 위치한 프리큐오 카피우스라는 바에서 여성 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7초가량의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영상 직접 보실 필요가 있죠. Learn it? Did you want to fight? Is that what you do? Whoa, bro. You want to fight? Want to learn it? Did you want to fight? Is that what you do? Whoa, bro. You want to fight? 자, 에즈라 밀러가 이렇게 목을 쫀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 친구 주장에 따르면 에즈라는 여성의 싸우자는 말에 흥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바에 있는 점원에 따르면 에즈라는 단골이었지만 무리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상당히 억지스럽고 열광적인 팬그룹이 에즈라에게 다가와 조용하면서도 강압적인 태도로 에즈라를 대했다. 그러니까 약간 에즈라를 또 옹호했습니다. 그 빠지고는. 그러면서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해당 동영상이 촬영됐다고 합니다. 근데 공인이면은 연예인이면 공인 아닙니까? 그럼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판 붙자고 해도 그것도 여자인데 자기는 남자고 물론 뭐 이제 에즈라 밀러가 자기는 또 이제 성전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자가 아니라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non-binary 그러면서 they 나를 he나 she라고 표현하지 말고 they라고 표현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에즈라 밀러. 자, 이 일은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해당 사건이 경찰에 신고 접수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역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사건 자체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에즈라 밀러는 항상 자기가 엄청난 페미니스트인 양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 나와서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봐야지 여러분께서 그 플래시 영화를 볼지 안 볼지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 거, 특히 이제 기득권, 민주당 진영, 무작정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수 우파들을 악인인 양 묘사하는 사람들 영화나 드라마는 최소한 내 돈 주고 보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제정신이고 어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터테이너들 중에 덴zel 워싱턴, 정신 제대로 박힌 분이고 실버스터 스탈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 프랫 마음에 들어요. 근데 크리스 프랫도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주연으로 나오긴 했지만 스타로드라는 역으로 나왔죠. 하지만 그 감독 제임스 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소아성에 관련돼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람이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과거 그 트윗 올린 걸 보면. 그래서 한번 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임스 건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미국 대중문화 접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18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쿠클럭스 클랜, 그러니까 KKK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KKK가 어떤 집단인지 생각하면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에즈라가 니들 총으로 스스로를 쏴서 죽여라. 계속 하던 대로 하면 계속 하던 대로 하면 우리가 대신 죽여주겠다 이러면서 살해 협박을 연예인 신분으로 이렇게 SNS에 올렸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Hi, this is Ezra Miller, aka the Bengal Ghouls, the Mad Goose Wizard, and this is a message for the Beulahville chapter of the North Carolina Ku Klux Klan. Hello, first of all, how are y'all doing? It's me. Look, if y'all want to die, I suggest just killing yourselves with your own guns. Okay? Otherwise, keep doing exactly what you're doing right now, and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And then, we'll do it for you if that's really what you want. Okay, talk to you soon. 락시시 이렇게 깁니다. 자, 2022년 3월 28일 하와이에 있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었습니다. 이게 뉴스가 굉장히 컸어요. 3월 7일부터 경찰에 에즈라를 신고하는 요청만 10번 이상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하와이의 여러 바에서 쫓겨나고 입장 거부까지 당했었는데요. 이후 지인들이 대신 내준 보석금 $500를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3월 29일 보이죠? 3월 29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지 몇 시간 만에 보석금을 내준 부부에게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피해자 부부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석금을 내준 부부를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에즈라 밀러가. 그래서 피해자 부부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에즈라 밀러를 파머스 마켓에서 만난 뒤 일주일간 함께 지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밀러가 그 부부 침실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산채로 매장시키겠다. I will bury you and your slut wife. 야, 남의 부인을 이렇게 매춘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에즈라가. 그러면서 그 부부의 지갑 그리고 주민등록증 및 은행 카드들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후 밀러는 유명인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모기를 손에 넣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밀러가 접촉해 올 수 없도록 그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즉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4월 13일 부부는 접근 금지 요청을 취소했고 법원에서 이걸 또 승인했습니다. 근데 접근 금지 요청을 왜 취소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고 또 3월 19일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심리는 에즈라 측에서 26일로 미뤄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밀러가 이렇게 말썽을 계속 피우니까 워너 브라더스, 그 플래시, 그 DC 코믹스 오너죠. 예, 워너 브라더스는 이후 밀러 관련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는데 결국 다시 컨티뉴를 했죠. 왜냐면은 이 영화가 이제 6월 16일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플래시가. 에즈라 밀러를 해리포터 실사영화 시리즈에 더 이상 출연시키지 않겠다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너 브라더스에. 자,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루밍 스캔들이에요. 그루밍. 네, 그루밍 스캔들인데 그루밍은 이제 섹스 상대로 키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을 착취, 또 유린하기 위해 친밀하게 또 신뢰,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들이기죠. 섹스 상대 길들이기. 2022년 6월 8일에 그때 TMZ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18살 여성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16년, 그러니까 당시 12살이었는데 에즈라가 23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처음 만났대요. 부모도 에즈라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 친해졌는데 그러다가 2017년 에즈라는 영국 런던으로 이 여자애를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촬영 중이던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이 영화 촬영 스튜디오를 구경할 수 있게 해줬다고 그래요. 당시 이 피해 여성은 14살, 에드라는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라는 이제 이 여자의 14살밖에 안 된 여자애한테 술, 그리고 마리화나 LSD 이런 약을 줬고 학업을 방해해서 2021년 12월에 매사추세츠 사립학교를 그만두게 했다고 합니다. 예,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이건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이거 사회 뭐 메인스트림에서 크게 다뤘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께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에즈라 밀러 스토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피해 여성 부모는 딸을 데리러 갔다가 딸이 운전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열쇠, 지불카드 뭐 이런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을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인 걸 알아냈는데요. 또 딸 신체에서 에즈라에게 당한 폭행 증거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딸을 집으로 데려가서 3주간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지만 피해 여성은 뉴욕으로 도망갔고 그 이후로 밀러와 함께 에즈라 밀러와 함께 LA와 하와이 뭐 이런 여러 지역으로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 여성입니다. 12살 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하와이 폭행 뭐 이런 체포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피해 여성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여자의 부모는 에드라가 폭행, 협박, 폭력, 위협을 이용해서 마약으로 미성년자인 딸을 지배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반면 피해 여성 이 여자아이는 본인은 자신은 청소년이 아니고 내 몸은 나에게 권리가 있다. 에즈라는 잘해주고 있으니까 부모는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에즈라 편을 든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라서 그냥 넘어간 걸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부모는 핸드폰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인스타그램에 이런 입장문을 올렸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거 글 에드라가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루밍이다 주장하면서 에즈라에 대한 접근 금지 보호 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에즈라 밀러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예, 에즈라 밀러 2편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